석 달 금음날 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33번의 종소리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은 1953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연말이면 꼭 거쳐야 하는 행사가 됐다. 이처럼 종은 우리 생활 가까이 스며들었다.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는 전통은 원래 사찰의 108번뇌를 떨쳐내는 의식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국 범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종과 달리 코리안벨이라는 학명으로 불리고 있다. 성덕대왕 신종처럼 음악적인 종소리가 그림으로 표현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 있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기 쉽지만 종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신비스러운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묵직한 종에서 은은한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현장 탐방 길 위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범종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새벽 여명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도 함께 깨어난다. 한국 범종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절이라면 반드시 종이 있기 마련이다. 예불에 사용되는 불전 사물 중 하나인 범종.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예불과 사시 공양, 저녁 예불 때에 사용하며 범종은 불사에서 쓰이는 맑은 소리의 종이라는 뜻으로 지옥의 중생을 위한 부름 전파를 상징한다. 오늘 우리나라의 종에 대해서 특히나 범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원보영 교수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종이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 종은 코리안벨이라는 학명을 쓰는 걸까요? 세계 종하고도 비교해도 그렇지만 동양 삼국 종하고 특히 비교했을 때 한국 종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나라의 종에서도 들릴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울음소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거에서 가장 코리안벨이라는 학명까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의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딱 네. 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여운도 느껴지고 가슴 깊이 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소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모양 같은 게 달라서 그런가요? 네, 종의 형태라던가 그 종을 이제 제작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네. 그건 어쨌든 그런 주철장들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통산리 오대산 산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이 있다. 상원사 동종은 종소리는 물론 청동합금, 주조기술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져 조선시대 상원사에 옮겨진 것으로 기능성, 기술성뿐 아니라 아름다운 곡선미와 다양한 문양 등에서도 한국 범종의 모범이 되고 있다. 범종의 각 부분의 명칭을 살펴보자. 종의 윗면, 평평한 종의 상부는 천판. 아래로 갈수록 볼록하다 좁아지는 종의 몸체는 종신. 종의 입구를 종구, 맨 아래 띠로 둘러진 부분은 하대라 하며 문양으로 장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종을 거는 부분이 용류, 그 뒤 대롱 모양의 관이 음통으로 한국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며 고유한 소리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연꽃 봉우리 장식을 연뢰, 그 장식을 싸고 있는 것을 연곽이라 한다. 중치는 자리를 당좌라 하며 한국 범종 고유한 울림의 중심이 된다.
2005년 충청북도 진천에 세워진 종박물관은 종의 탄생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대표하는 한국 범종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와, 진짜 크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크기인 거죠, 네. 교수님? 와. 이게 성덕대왕 신종인데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 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덕대왕 신종은 일단은 그 우리나라 고대종 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종으로 남아 있고요. 또 크기도 크기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밀레종으로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역사적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 종들을 공출해 가면서 그런 설화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속을 쉽게 가져가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면 만드는 기간도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크기의 종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통일신라 시대라는 건 벌써 천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성덕대왕을 위해서 이 종을 만들려고 했지만 살아생전에 완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이 종을 완성하는데 그렇게 걸린 기간이 30년이 넘는 정도로 아마도 무수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완성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 3.66m, 구경 2.27m, 무게 18.9톤. 현존하는 가장 큰 한국의 종, 성덕대왕 신종.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종소리는 크면서도 저음의 긴 파장으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여운이 큰 특징이다. 섬세하고 우아한 무늬로 신라 예술을 집대성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며 선녀가 꿇어앉아 두 손으로 향을 올리는 비천상은 생동감이 넘친다.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불교미술 최고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8세기 경덕왕 때에 만들어졌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들었던 당대 최고의 과학과 기술이 만나 완성된 것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다. 범종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는 이유는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가마솥에 밀랍을 넣고 녹인다. 미암석에 조각을 하여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밀랍을 부어 굳힌다. 나무로 종의 골조를 세운 다음 고정시키고 그 위에 밀랍을 바른다. 여기에 밀랍 조각품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밀랍으로 만든 종 위에 여러 흙을 혼합해 바른 후 열을 가해 밀랍으로 만든 원형을 녹인다. 종의 높이만큼 홀을 파고 그 안에 종의 내형을 만든다. 내형 위에 외형을 잘 맞추어 고정하고 쇳물이 들어갈 통로를 만든다. 쇳물이 들어갈 때 수분이 있으면 쇳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은근하게 불을 떼어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말려준다. 이렇게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한국의 범종은 서양의 종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서양의 종하고 우리의 종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땡 하고 나면 그 울림이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는데 서양의 종은 그냥 약간 딸랑딸랑 이런 식의 느낌? 특별한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 의식적인 것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의 종은 누군가를 부르거나 뭔가를 알릴 때, 시각을 알리거나 할 때 쓰였던 목적이 있고 우리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이제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길고 짧음도 분명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 목적으로 빨리빨리 울려야 되는 그 목적성을 가진 서양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땅땅땅땅땅 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외국의 종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소리의 비법. 그것은 맹놀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웅장하면서도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 마치 맥박이 뛰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범종의 긴 공명을 맹놀이라 부른다. 신비한 범종 소리의 비밀을 캐기 위해
종소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좌우가 정확한 대칭인 것처럼 보이는 범종이 사실 아슬아슬한 비대칭 형태를 이루어 맹놀이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 처음에 때리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다가 이제 쭉 줄면서 이제 8초 정도가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런 맹놀이에 의한 소리가 아주 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보면 한 3초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맹놀이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의 주된 특성입니다. 충청북도 진천은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로 유명한 곳이다.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대는 우리나라 고대 철 생산지 중 최대 규모의 유적지가 있다. 고대 철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져 당시 금속 공예부터 범종 제작까지 이어졌으리라는 분석이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에 있는 성종사. 지난 1954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범종 제작사로 국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원광식 주철장은 우리나라 범종 복원의 1인자다. 한국 전쟁으로 맥이 끊겼던 전통 밀랍 주조 기술을 오랜 연구 끝에 성공적으로 재현했다. 40톤 무게의 국내 최대 범종인 세계 평화의 종 등 7천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 주요 사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종을 만들어 한국 범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 참새기 이게 한 3년 걸려서 문양을 참새기 판 거예요. 그대로 파낸 거예요. 이게 3년 걸렸대요. 이번에 복원하니까 소리도 그 종보다 완전히 소리를 좋게 만든 거예요. 최근 원광식 주철장이 복원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이다. 종을 오래 치면은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 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당신 가슴 속에 신금의 소리를 한 번만 울려주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터질 정도가 될 때 그 종소리는 굉장히 아름답다. 한국 범종이 다른 동양의 종들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성덕대왕 신종, 특히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그거는 이 맹놀이 현상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극대화라는 말이 두 가지로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울림통, 종을, 우리나라 종은 땅 바로 위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게 중국 종과 일본 종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범종을 가지고 가서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일본의 어떤 불사에다가 이렇게 높이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특성을 못 살리는 거죠. 맹놀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종 자체의 음향학적 특성, 그 다음에 음통을 이용을 해서 그 공기층, 공기 덩어리의 주파수가 이 종의 주파수하고 일치하게 해서 맹놀이 현상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설계. 그 다음에 그 음관을 이용을 해서 맹놀이 현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음 혹은 고주파 성분을 빨리 공기 쪽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범종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구조, 음향학적 특성이고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설계를 한 종은 없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범종은 한국 범종의 전형이다. 범종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찰로 퍼져나갔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범종은 3점에 불과하며 특히 9세기, 10세기 통일신라 시대 후기의 범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요, 선생님 보다 보니까 일본 중요 문화재라고 써 있네요. 우리 종들이잖아요. 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종이 일본에 가 있는 숫자가 꽤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조사된 바로는 58점이 일본에 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5점은 소실이 되거나 위치를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53점인데 사실은 이제 가깝게 배로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사카나 뭐 이제 그쪽이 더 종이 개수가 많고 이제 관동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종의 개수가 적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마네 현도 사실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고요. 이쪽에 꽤 많은 종들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이 일부 일본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범종의 뛰어난 예술적, 종교적 가치를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종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범종의 아름답고 심오한 소리에 매료된 당시 일본인들이 이를 얻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고묘지종. 비천의 자세, 종의 형태로 보아 통일신라 종 가운데에서도 보기 드문 9세기 종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긴 원통에 가까운 종신을 갖고 있으며 주악천 인상은 구름 위에 꿇어앉아 옷을 휘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각각 장고와 비파를 연주하고 있다. 시마네 현에 있는 통일신라 8세기경으로 보이는 운주지 소장종. 성덕대왕 신종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보다 단순화된 느낌을 준다. 하대는 상대보다 폭이 조금 넓고 내부의 중심 문양이 다르다. 튀어나오지 않은 열뇌의 모양, 그리고 주악 천인상에 보이는 율동적이고도 활달한 표현이나 볼륨 있는 종신에서 알 수 있듯이 상원사종, 성덕대왕 신종 등과 시대를 같이 하는 8세기 중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금 연례가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 네. 이쪽은 납작하게 그냥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의미가 다를까요? 우리나라 종은 문양을 배치할 때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종들은 보통 보면 밑에가 살짝 좁아져요. 가운데가 불렀다가 배가 불렀다가 밑으로 살짝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납작한 종들 같은 경우는 밑이 그냥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의 소리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외형에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문양을 배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 마스에시 천륜사에 있는 델린지 소장종은 고려시대의 종이다. 원래 종의 이름은 회진사종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온 전통적인 고려 전기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종의 모양이 단정하고 문양이 아름다운 작품이다. 일본에 소장된 우리의 종은 특히 고려시대의 것이 많으며 7, 8cm 내외의 중형종이 대부분이다. 통일신라 시대 범종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 범종은 형태와 장식이 다양하게 변화했다. 왜구의 피해가 심했던 고려 후기 13, 14세기에 우리 범종 가운데서도 조형미가 뛰어나고 운반이 간편한 범종들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쁜 종들을 우리가 이제 유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유출이 됐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을 또 굉장히 좋아해서 조선시대에는 아예 왕한테 우리나라 왕한테 부탁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종을 꼭 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우리나라 종을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금속 공예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신라를 계승한 고려는 범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형미를 더욱 발전시켰다. 천흥사종은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범종이다. 천흥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는데 천안 성거산 기슭에 있었다. 천흥사종의 용류는 용의 머리가 천판에서 떨어져 앞을 보게 되는 부분에서 장식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천흥사종은 통일신라 종 양식을 구비하면서 새로운 고려종의 요소가 가미된 어떻게 보면 가장 과도기적인 작품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위패 모양으로 생긴 명문구와 그 바로 좌측에 이제 보이는 바로 비천상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비천상은 주로 주악천인이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피리라든가 그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인데 고려시대 종에서는 이제 그게 바뀌면서 몸을 이렇게 옆으로 뉘는다든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러한 비천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천흥사종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통일신라 말기부터 나왔던 명문을 따로 이렇게 자리를 두어서 이렇게 명문을 은각으로 새기는데 이 천흥사종은 이처럼 위패 모양으로 명문 구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성거산 천흥사 종 통화 28년이라는 그런 명문을 새기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 불교의 확산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면서 범종의 규모에도 변화가 일었다. 고려 후기 종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고려 후기의 범종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이 우선 그 크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 줄어드는 정도는 대개 이제 실내에서 아마 그 작은 용도로다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 규모가 작아지지만 대신 이제 굉장히 장식 문양이 많아지고 아주 화려해지는 걸 특징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용류 입 안에 있는 여유주가 뭐 손 위에 올라온다든가 또 음통의 뒤에 보면 조그만 보조 장식이 달라붙는다든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라고 보이는 윗 문양띠 위에 이렇게 연꽃이 서 있는 연잎파리가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쭉 돌아가면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조건 13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고려시대 종의 어떠한 그 제작 시기를 구분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상대 위에 보이는 위에 서 있는 입상 연판문 또는 입상 화문이라고 불리는 그 장식 문양 띠를 들 수가 있죠. 서울 종로에서 제아의 종을 칠 때 사용하는 보신각종의 정식 명칭은 옛 보신각 동종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뜰 안에 조성된 종각에 있다. 1468년에 제작돼 원래는 정릉사에 있었으나 절이 없어지면서 원각사로 옮겨졌고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종을 다시 걸었다. 조선시대 종의 특징은 고려시대까지 쭉 내려왔던 한국 전통종 양식의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446년에 만들어진 바로 개성에 지금 남아있는 연복사 종의 어떤 양식적 특징이 그때 새롭게 중국 종의 그 양식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아마 원나라 그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단용이 사라지고 쌍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음통이 사라지는 이러한 중국종 양식에다가 거기에 이제 종신에 나타나는 그 연곽, 소위 말하는 그 연꽃봉오리가 이 종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죠. 조선시대 도성의 문을 여닫는 일과 하루의 시각을 알리는 데 쓰이다가 몸통의 균열 때문에 결국 보신각을 떠나왔다. 왕실에서 이처럼 그 범종을 만든다는 게 그 고려와 다른 조선시대 전개 특징이고요. 그를 반영하듯이 굉장히 긴 발언문이 들어갑니다. 뭐 아주 큰 장문의 내용이고 그 발언문이나 이러한 그 종명을 지은 사람은 뭐 유명한 서거정 같은 이러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글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그 범종은 왕실과 결부되어서 제작 기술도 물론 그 당시에 그 국가의 관장들을 동원했고 또 보살상 같은 경우는 화원들이 직접 그리게 한다든가 고려 시대와 다른 이런 국가 주도에 만들어진 범종을
만들다 보니까 크기가 커지고 주조기술 면에서 상당히 월등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창적 양식과 예술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범종은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 세상을 밝히는 울림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 느낌 있죠.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이렇게 징 울리는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아니 근데 우리 종은 왜 이렇게 울림이 길까요? 여운이 지금까지도. 종소리가 땅 하고 울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여러 소리가 섞여 있죠. 이러면서 소리가 타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속에서 주파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종을 치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어디는 소리가 나고 어디는 소리가 안 나고 어디는 소리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게 반복돼요. 그게 소리가 부딪히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사실 한번 돌면 느낄 수 있거든요. 교수님 오늘 범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우리나라 종의 변천사들도 보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 범종, 큰 종은 사찰에 있는 종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많은 가치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종은 그냥 아름다운 소리로도 유명하지만 또 그만큼 아름다운 뭐 문양이나 또 거기에 있는 뭐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다 종 안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와 시련 속에서 우리와 그 문화재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불교의 공예품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그런 정신과 아름다움이 깃들어진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범종의 소리를 우리가 원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 멀리 들려오는 종소리에 마음까지 차분해지고 또 정화되는 느낌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힐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쉼의 중요성, 또 여운이 주는 감동을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고요함을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뵙죠.